해머헤드 카루투 배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받았어요. 작년 9월에 이제 $99로 선주문을 하고, 지난달 25일쯤에 이제 나머지 $300를 마저 결제를 한 다음에 오늘 받았으니까 대략 배송에는 한 2주 정도 걸렸네요. 박스 외관은 상당히 많이 카루 원 박스에 비해서 많이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박스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안드로이드 기반이니까. 자,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슬라이드 방식으로 그냥 옆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열면은 지금 본체가 들어있고요. 상당히 많이 작아졌네요. 카루 원에 비해서. 자, 다음에 카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순정 마운트에 장착하는 방법하고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순정 마운트 꺼내서 볼 때 같이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에 유저 매뉴얼입니다. 유저 매뉴얼. 저는 이거 안 봅니다. 뭐 지금까지 카루원 계속 사용을 해왔으니까요. 소프트웨어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뀐 게 크게 없어요. 인터페이스 약간 바뀐 정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슬라이드 돼서 박스 밑부분을 꺼내면은 이제 나머지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순정 마운트 독특하게 생겼어요. 기존 가민 마운트하고 다르게 가민 마운트는 넣어서 꽂고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슬라이드해서 체결하는 클립 방식이에요. 클립 방식이고 유격도 아예 없고 상당히 튼튼하게 체결이 됩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자, 다음에 빼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꺾은 다음에 앞으로 잡아당기면 빠져요. 클립 빼듯이. 근데 저는 이 마운트를 안 씁니다. 못 씁니다. 핸들바가 일체형 에어로 핸들바라 이거를 순정 마운트를 달 수가 없어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가민 마운트 아답터입니다. 끼워서 가민처럼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작아지고 심플해졌네요. 모양도 카루 원이 워낙 크고 투박해서 그런지 이뻐 보여요. 자, 다음에 육각 렌치가 들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나사라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톡스 렌치 볼트거든요. 톡스 볼트거든요. 육각 아까 살짝 대봤는데 맞지도 않더라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은 실리콘 커버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두 개 들어 있어요. 두 개 들어 있는데 제가 이미 하나 꽂아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충전 단자 커버예요. 카루 원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뚜껑 열려 있었어요. 뭐 생활방수 돼 있고 기본 ISP 6이었나 7이었나 뭐 그 정도 방수 등급은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용자들이 이거를 되게 걱정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했어요. 이게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이물질이나 이런 거에 손상이라든지 파손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번 카루2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해줬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가민처럼 케이스에 붙어 있어가지고 분실 위험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자, 다른 내용, 다른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해머헤드가 이런 걸 잘해줘요. 소프트웨어 뭐 문제 있거나 그러면 버그 있다고 리포트가 들어오면은 거의 일주일 이내에 버그 패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후 서비스도 상당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자,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충전 케이블하고 드랍 방지 스트랩이에요. 스트랩, 그리고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근데 케이블은 뭐 전화기 케이블도 있고
워낙 USB 케이블,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그냥 도로 집어넣겠습니다.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저 덜렁거리는 거 너무 안 좋아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씁니다. 물론 카로 원에도 똑같이 스트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달았다가 떨궈서 모서리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쓰는 거지요. 자, 박스 내용물은 이런 겁니다. 다음은 외관을 한번 볼게요. 외관. 스크린 액정, 다음에 왼쪽에 버튼 2개, 오른쪽에 버튼 2개, 그리고 뒷면에 꼭 그 수은전지 꽂는 사이즈의 동그란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자, 동전으로 열어보면 얘가 뭐냐? 열면은 열리는데 수은전지를 꽂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심카드를 꽂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G, 3G, LTE, 5G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게 있으면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장점은 있어요. 외부에서 초행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꽂혀 있으면은 데이터 통신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카로1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카로1 사용을 할 때 한동안 그 데이터 유심칩을 구해가지고 매달 결제를 하면서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사용을 안 했는데 빼버렸는데, 나중에 저 김포 쪽에서 이제 강화도 쪽으로 넘어갈 때 길을 몰라가지고 코스를 만들려고 그러다 그때 한번 느꼈어요. 이게 안 되니까는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번에도 지금 데이터를 테더링을 해가지고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활용도는 낮은데 없으면 아쉽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액정 보호 필름을 뗐더니 지문이 엄청나게 없네요. 자, 다음에 밑에가 전원 버튼, 양 옆은 페이지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는 스타트 버튼입니다. 보통은 터치 스크린이라 그냥 터치로 하는데, 이 버튼을 달아둔 이유가 뭐 겨울이라든지 비가 와서 뭐 액정에 물이 많이 묻어갖고 터치 스크린이 작동을 잘 안 한다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카로1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카로1 같은 경우는 버튼이 5개예요. 하나가 줄었어요. 카로2로 넘어오면서. 전원 버튼, 페이지 전원 버튼, 위아래에 페이지 전원 버튼이고, 스위치 버튼, 랩 설정 버튼인데, 카로2랑은 조금 바뀐 점이, 버튼이 하나 줄면서 요 버튼 2개를 요거 하나로, 오른쪽에 버튼, 밑에 버튼 하나로 몰아놨어요. 아까 켜서 잠깐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는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살짝 뭐 버튼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바뀌었고, 다음에 가민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가민하고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크기는 가민천이 조금 더 크고, 대신에 액정은 화면을 켜보면 비교가 확실하게 되는데, 액정은 카로2가 더 큽니다. 두께도 카로2가 조금 더 두껍고요. 무게는 비슷하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치우고, 카로2를 한번 켜볼게요. 옆에 왼쪽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액정에 로고가 뜨고요. 부팅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가민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백그라운드로 업로드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것저것 올라오는 게 많아요. 부팅 속도가 대략 50초가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로딩 과정 거쳐서 기본적인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처음 켜면은 이제 최초 등록 초기 설정을 거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정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루원을 사용하면서 이미 계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계정을 바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웃도어 트레이너 두 개의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카루원을 사용하면서 등록을 해뒀던 템플릿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제 계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모든 내용이 계정 로그인을 하는 순간 전부 다 동기화가 됩니다. 와이파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가 됐든 뭐 블루투스가 됐든 인터넷하고 연결만 되면은 템플릿이 모든 템플릿, 그 다음에 지금까지 라이딩했던 로그들 전부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놨던 루트들, 그러니까 코스들 등록해 놨던 거 제가 일일이 수동으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계정으로 그대로 다 연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설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로그인만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심지어 공장 초기화를 했다가도 로그인만 하면 그냥 다시 이 상태로 롤백이 돼버려요. 정말 편해요. 자, 다음에 워크아웃은 뭐 보시는 뭐 저거죠.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워크아웃들. 지금 이 싱크라고 뱅글뱅글 도는 게, 제가 등록하는 워크아웃들이 있으면 여기 그냥 그대로 이 싱크 과정을 거쳐서 그냥 그대로 다 떠요. 근데 저는 따로 만들어 놓고 무식하게, 뭐 로라를 타도 좀 무식하게 타는 편이라 그냥 대충 시간만 정해놓고 그냥 굴리기만 하는 편이라 그런 게 없어요. 자, 다음에 프로파일은 이 그 레이아웃 설정해주는 화면입니다. 지금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모든 걸 제가 볼 수 있는 거를 다 보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때려 넣습니다. 한 화면에. 여기 그냥 기본 메인 페이지에 요것만 놓고 쓰다 필요하면은 이제 옆으로 뭐 지도 코스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때는 이 화면을 사용을 하고, 이 화면은 이제 그 경사도 변화를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사실 저는 이거 그냥 새로운 기능이라고 이게 생겼다고 하길래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냥 안 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그냥 안 가본 거 가보고 그냥 숨차도록 이렇게 뭐 헥헥거려보고 이러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상 이런 뭐 체계적인 운동 데이터에는 사실 별 흥미는 없어요. 그냥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보는 맛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레이아웃을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에디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은 상단에서 템플릿을 몇 개를 어떤 화면 배치를 사용을 할 건지를 정해줄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 바꿔주면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 페이지창 추가를 한다 그러면 뭐 데이터냐 워크아웃이냐 뭐 이런 거 선택해 가지고 그냥 등록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센서들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막 빌트인 GPS 센서라고 그래서 이 카로2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GPS 센서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제가 뭐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심박 센서 아무것도 지금 등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라이딩을 나갈 때 그때 등록을 할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예를 들어서 특히 영향을 받는 게 이 스피드 센서하고 GPS 센서하고 영향을 받는데, 뭐 가민 같은 경우는 그 GPS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피드 센서가 연결이 되면은 스피드 센서를 우선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GPS 센서가 스피드 센서보다 위에 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스피드 센서가 죽고 GPS 센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센서들이 등록이 되면은, 요거는 카로 1으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카로 1 켜일 동안 다른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것들. 세팅. 기본적인 설정들이에요. 자, 이 안드로이드 기기다 보니까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헤드 어카운트 제 계정, 이거 이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브 라이브 세그먼트, 스트라바 결제하고 나면은 연동돼 있으면은 뜨겠죠. 개인 정보, 그 다음에 커넥션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업로드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정도고, 메뉴는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대충 어떤 건지는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키버튼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콘을 얘를 숨겨버리면은 여기에 아이콘 뜨는 게 숨어요. 안 나와요. 근데 터치 액정을 쓰려면은 있는 게 좀 낫죠. 이게 장단 일장일단이 있는 게, 이게 아이콘이 보여갖고 거치장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또 아쉬운, 써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켜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 맵이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도를 다운을 받아놔야 코스를 이용할 때, 루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그 지도가 표시가 돼요. 앞으로 대륙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아로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저는 이미 이제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긴 다운로드가 아니라 리무브라고 뜨는데,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 해당 지역 지도가 다운이 받아져요. 그러면은 그 지도를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아까 중간에 템플릿 화면에서도 보셨던 그 지도도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나머지 설정들은 보시면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폰 페어링도 있네요. 핸드폰하고 연동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셀룰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메뉴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심칩을 꽂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부분은 스마트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들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요 커스텀된 메뉴들이 더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서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면서 센서들이 등록되는데, GPS 빌트인 센서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죠. 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스피드 센서가 안 잡혀 있다 하더라도 GPS 센서를 먼저 잡습니다. 이걸로 그냥 기록을 해버려요. 처음에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반응도 굼뜨고 느린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원인을 몰랐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선순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카루를 구입하실 의향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뉴는 사실 세세하게 이것저것 설명드리기 힘든 게, 솔직히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메뉴가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속도계, 특히 가민하고 카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장단점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는 소개글이라고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은 얘기를 하거나 할 때도 늘상 얘기를 하는 건데, 카루의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거만큼은 진짜 다른 것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카루를 원탑으로 놓고 봐요. 원탑으로 놔요. 왜냐하면은 얘 내비게이션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경로를 따라가다가 경로를 이탈을 하면은 그 경로를 복귀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다시 화면에 같이 보여줘요. 음성 안내 안 나오는
음성 안내 안 나오고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 안 되는 그러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음성 안내랑 실시간 교통정보 갱신 요거를 빼면은 카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 카로 원 때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점이 무거웠다는 거였는데 뭐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AS가 힘들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카로1을 사용을 할 때 제가 이 충전 단자 안쪽이 충전 단자 부분이 이게 눌리면서 그 접점이 떨어져 가지고 충전이 안 됐었어요. 접점 불량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그 능력자분이 수리를 사설로 이제 수리를 해주셔가지고 당분간 쓰고 있었는데 서비스 파츠 그 충전 단자에서 배터리까지 연결되는 케이블만 교체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파츠로 이 부분을 구매를 할 수 없겠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서비스 파츠로 별도로 판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보내라 하더라고요. 확인해보고 1대1로 교환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보내려고 했어요. 배터리 때문에 발송을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보다 먼저 문제가 생겨가지고 1대1로 교환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내용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다 커트됐습니다. 배터리라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UPS나 DHL이나 이쪽을 통해서는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보내는 데만 17만원 들었어요. 17만원 든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사설로 이제 수리를 해서 한 1년? 1년까지는 아니고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서비스는 이게 먹고 죽어야 돼요. 고장나면은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든가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특출난 기능이나 성능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다른 브랜드들을 놔두고 이 해머헤드 카루라는 기기를 선택을 해야 될 만한 특출난 장점이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쉬워요. 개인 취향인 거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게 만약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법은 강구를 했어요. 마운트 핸들바 밑에다가 연장 그 액션캠 마운트를 이렇게 어떻게 달아가지고 주행 중에 이 카루를 작동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다음번에는 그거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